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액투자로 월세부자 만들기 다담대표 이영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지 그리고 전세자금까지 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까요? 네,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기간 만료를 앞둔 분들은 많은 걱정과 큰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월세 가격이 오르고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안 나온다고 하니 전세를 계속 고집을 해야 되나, 아니면 월세를 살아야 되나, 아니면 이참에 집을 사야 되나,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죠. 예,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면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단독주택, 오피스텔, 빌라, 모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향후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당연히 전월세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벌써 배로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자들은 고민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왜 전세 대출까지 막는 걸까요?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전세 자금을 왜 막는 걸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을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초창기부터 공급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고 수요 억제 정책으로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범을 다주택자나 아니면 투기 세력으로 보고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많은 세제 개편을 했어요. 중과세죠. 보유세라든가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팔지도 사지도 못하는 시장으로 만들어 버렸고, 이러다 보니까 매물이 절벽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임대차 3법이 등장되면서 더욱더 기름을 부었죠. 전세 가격이 배로 올랐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던 부분이 부동산 3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대출을 금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금지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비율이 높아서 금융위기가 오면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막기 시작하는 거고요. 또한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 시작했죠.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치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왜 막는 걸까요?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국민들이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간다는 논리죠.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막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갭투자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다 보니까 실전세 수요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이 막힘으로 인해서 실제 전세 세입자 및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세자금의 이율보다 전월세, 월세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주택 소요 비용이 높아져서 부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을 전세 대출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달라고 합니다. 계약경신 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경신 청구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년 8월이 대부분 끝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 추가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집을 빼서 이사 가든지 아니면 5천만 원을 인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이사를 한다면 방 찾기가 힘들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이 돼서 월세로 이사해야 할 것이고, 지금보다 방 가격이 높아서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든가 아니면 외곽으로 하향천이가 돼서 방의 만족도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도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계속 살려고 한다고 한다면 5천만 원을 보존을 하든지 아니면 월세로 전환해서 반전세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출이 안 나오면 주택 소유비용이 더 들어가고 실수요자들이 고스란히 그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전세자금 대출이 막히면서 이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보냐 하면 실전세 세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임대인과 정부는 이득을 봅니다. 임대인 측에서는 전세금 인상보다 월세를 끼고 반전세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전세명을 찾기 힘들고요.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대부분은 반전세를 살게 될 것이고 이런 기조가 유지되다가 향후에 전세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하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세자금 대출까지 막히면 이사를 앞둔 분들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전세자금 확보하시고요. 이사 계획도 좀 서둘러서 알아보시고 시장에 나와서 부동산에 들려서 상담도 해보면 전월세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가격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의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라도 자기 집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동산 가격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요. 조정 주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가격 자체가 떨어지진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 집이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좋은 집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희 다다부동산은 소액 투자로 월세 부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안 해본 분들은 경험 부족과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돈이 있어야지만이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 투자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자기 집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지 선정부터 공사 완공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것을 집중해서 성공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좋은 매물, 확인된 매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나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알고 있는 만큼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